어니프리웨이의 모에입니다. 최근에 그 두 개의 종목이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의 가슴을 속삭이고 있다라는 거죠. 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테슬라와 애플,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도 유독 이 두 회사의 주가가 하락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종목들은 다 지금 중국에 의한 악재를 만났죠. 그런데 애플과 테슬라만 유독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목을 분석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들어간 종목들이 상승하는 이유는 결국은 반도체와 관련된 인공지능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건데 이 두 회사는 거기에서 좀 비껴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차츰차츰 또 얘기를 좀 해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 테슬라는 아니겠지만 애플은 이제 AI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CEO 같은 경우는 XAI라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랑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애플도 AI로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전기차를 포기는 하긴 했지만 이미 좀 많이 늦었다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개별적인 악재들이 좀 있죠. 이게 이제 단기적인 악재인가 장기적인 악재인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애플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어, 지금이 3월 7일이거든요. 7일인데 그 전에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중국에서 연초에 6주간 아이폰 판매량이 24% 급감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5.7%로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18억 4천만 유로, 2조 7천억 원의 가진금을 부과했다는 소식도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그 어제까지 좀 포함을 하게 되면 한 1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거의 뭐 흐름이 되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중국에서 판매 부진은 장기적인 악재일 가능성이 크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든 어쨌든 중국과의 경쟁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도 그러면 당연히 애국주의로 인해서 자국의 스마트폰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악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EU 집행위원회의 과징금은 저는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일시적이라고 보는 건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이제 악재로 될 가능성은 있겠는데 보면 소송을 이어가겠죠. 2조 7천억을 안 내려고 소송을 이어갈 테고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몇 년이 걸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동안 이제 자금을 계속 좀 모아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걸로 인해서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악재가 단기적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잭스에서 실적을 확인을 하는 건데 올해 사실은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악재가 작용을 하게 되면서 아마 컨센서스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실적이 아마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고 변동이 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는데 한 세 가지 관점으로서 제가 애플의 전략을 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제 이중 천장을 그려놨어요. 이중 천장을 그려놨고 이중 천장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중 천장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중 천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165.67 이 165.67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중 천장이 형성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중 천장이 되지 않으면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200포인트까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65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125에서 130 사이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건 2019년이 주가가 최저점이었던 35.5달러였죠. 그러면서 상승 추세가 쭉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붙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123 정도가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제 상승 추세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적어도 125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125는요.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두 개가 붙어 있죠. 두 개가 붙었다라는 건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곳과 함께 상승 추세의 지지가 나오는 이 두 개가 붙어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저는 이거를 복합 반등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합 반등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강한 지지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드리고 싶은 건 지금 박스권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중 천장을 형성을 하고 주가가 하락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125에서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65 이탈 시 일단은 손절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더 볼까요? 세부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중천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중천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 주봉상으로는 125를 얘기를 해드렸지만 디테일적으로 보더라도 125 부근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던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125까지 떨어지는 동안 그러면 반등이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에 그러면 어디 부분이 또 강한 지지가 형성되는지를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격은요. 제가 생각하는 건 156 정도, 156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전 165까지 올라갈 거고 165를 다시 뚫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략을 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전략 확인을 좀 해보신 다음에 과연 어떻게 애플의 주가가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미리 정해놓고 그 전략에 따라서 매매를 이어가신다면 아마 대응하는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거고 두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전일 중국 공장 출하량이 급감 소식을 보였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독일 기가 팩토리가 정전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이걸로 인해서 전기 공장의 전기가 끊기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차 생산이 중단이 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가동이 중단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하루에 1000대 이상의 차량 완성에 차질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서 손실액은 수천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기 악재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테슬라 이제 안 살 거다. 이런 얘기도 또 있었어요.
당연히 이런 부분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상 실적을 확인을 해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한 거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삭감을 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게 되면 우리는 석유 쓸 거야. 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마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금리 인하가 되는 하반기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뭐 어제 파월 청문회 보더라도 하반기 올해는 하겠다. 금리 인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죠. 그동안 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더 큰 변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애널리스트들이 어, 이 목표가를 추정을 하거나 이 실적을 추정을 하는데 추후에 다시 한번 실적 작용을 할 거예요. 적용이 되면 그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여기에서는 테슬라는 차트를 좀 여러 개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그래봤자 뭐 몇 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몇 개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한번 보죠.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봉을 보는데 좀 적응이 되면 아마 편합니다. 자,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시장이 쭉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을 이어가는 거죠. 그렇죠?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400달러에서 414, 그 다음에 한 400달러, 그 다음에 한 380, 고점에서 쭉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거를 뚫고 올라가야지만 이전에 고점이었던 414달러까지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이 도전은 쉽지는 않죠. 물론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저항이 존재를 할 테고요. 그 저항은 300 부근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음 구간에서 반등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그거를 확인을 해 봤을 때 155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155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괜찮아지는데 조정을 받으면 100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보게 되면 지금 어떤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냐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아니 이전에 이렇게 돌파했을 때 이거는 뭔가요? 일시적으로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저항은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지지도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추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이 어디냐면 아까 언급을 해드렸던 150 부근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지지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추세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봉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주봉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 더 확인을 좀 해볼게요. 왜 제가 100달러 부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2019년에 11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뭐 몇 년 만에 40배가 올라간 건데 저점끼리 쭉 연결을 해볼게요. 저점끼리 쭉 연결을 해보게 되면 물론 뭐 중간에 흐름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지가 나오는 곳이 역사적으로 195에서 100 사이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해드렸던 일봉상으로 말씀을 해드렸던 150 부근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 이전의 저점 부근이자 그 다음에 상승 추세의 지지가 붙는 이 95에서 100 사이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가격은 복합 지지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뭐 단기적인 흐름은 뭐 바뀔 수는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둘 다 호재는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애플이 AI 개발에 대해서 뭐 우리 이렇게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반등 나오겠죠.
또한 테슬라가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뭐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라도 뭐 우리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의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아마 분석한 대로만 매매를 좀 하시면 아마 대응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정말 강력하다. 이전의 악재를 묻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렇게 되면 흐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제목은 뭐 미운 우리 새끼 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둘 다 결국은 백조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굳이 비가 오는데 비를 막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차원으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서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프리웨이의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